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보유량 63만 7천 개. 2020년도 12월 이후로 최저 수준이다. 지금 그레이스케일이 GBTC 비트코인 보유량이 63만 7천 개로 최저라고 합니다. 매도를 좀 많이 했죠. 매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보유량이 이렇게 좀 줄어 있는데 조금씩 분할로 던졌다는 겁니다. 던진 거를. 자, 요거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그레이스케일. 자, 넷플릭스 직원 300명 또 정리해고. 넷플릭스 한 달 만에 2차 감원 진행한다. 우리는 뭐 상당한 사업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매출 성장 둔화와 맞물려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인력 조정에 나섰다. 미국이 달러가 강세면 미국이 좋지 않나요? 자기네 법정화폐가 강력한데 왜 달러가 강세인 걸 미국이 싫어할까? 라는 질문에 미국 기업들이 수출을 못합니다.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렸었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야. 넷플릭스는 어떤 기업이에요? 넷플릭스는 수출 기업입니다. 넷플릭스가 왜 수출 기업일까? 넷플릭스 매출의 100%로 봤을 때 60%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매출이. 이해되셨나요? 10억을 벌어. 그러면 4억은 미국에서 벌고 6억은 우리나라, 뭐 인도, 일본, 다른 국가로 스트리밍 서비스로 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환율이 높아. 지금 원달러 환율이 미친듯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가치가, 법정화폐 원화 가치가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러면 만원, 뭐 13,000원 한 달에 그거 받는다고 쳐. 연간 매출이 10억이야. 근데 달러에 비해서 원화가 10%가 빠졌네? 그러면 만원 그 평균 매출이 10억이면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9억을 벌어들인 셈이겠죠.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넷플릭스 입장에서. 수출 기업도 마찬가지야. 수출 경쟁에서도 밀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달러가 강세면 어떻게 돼요? 미국이 좋지만은 않다. 자, 넷플릭스 감원 450명이 총 해고가 됐습니다. 직원들이. 150명에 이어서 한 달 만에 이뤄진 2차 감원 조치. 그래서 유료 가입자가 11년 만에 감소를 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콘텐츠 지출비 효율화, 그리고 광고가 포함된 저가 서비스 출시에서 비용 절감 대책을 도입하겠다. 코인 이슈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미국 기업들 뭐라 그럴까, 이제 그 직장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거다. 해고를 많이 당할 거다. 말씀을 드렸었던 거 기억하시죠? 똑같이 얼마 전에 바이든도 그렇고 우리 제롬 팔 연준의장도 하는 얘기가 뭐예요? 1970년대 거의 뭐 우리 비농업 고용 지표가 1970년대 수준이다.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고 고용시장이 탄탄하다. 굉장히 좋다. 계속해서 떠들어대고 있죠. 연준이나 바이든이나. 근데 요거 꺾일 겁니다. 꺾일 거예요. 고용시장.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고용시장 안 좋다. 이번에 테슬라도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어요? 10% 감원하겠다. 근데 또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때리니까 이번 연도는 직원을 늘릴 거야. 늘리는데 정규직들은 조금 이제 좀 많이 해고를 하고 기간제로 이렇게 필요할 때만 이제 쓰는 그런 직원들을 뽑을 거다. 그래도 올해는 계속해서 늘어날 거다. 살살 달래기 하고 있죠. 뭐 넷플릭스, 뭐 테슬라 이런 기업들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메타도 그렇고 각종 뭐 암호화폐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직원들을 지금 감축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 넷플릭스까지. 자, 요거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월마트 이어서 타깃도 어닝 쇼크. 요건 5월달 기사입니다. 우리 미국 1Q 어닝 때 어닝 쇼크가 나왔죠. 월마트, 뭐 아마존, 넷플릭스 뭐 거의 한 20% 가까이 막 빠지면서 나스닥을 막 혼자 이렇게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미국 경제 경착륙 우려 고조. 미국 최대 소매업체 월마트에 이어서 2위 소매업체 타깃도 기대에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미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커졌다. 지난 분기 때 월마트랑 타겟이 2등이라고 합니다. 월마트에 이어서 얘네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왔어. 지금 미국 소비 지표가
계속해서 안 좋게 나오고 있고,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면은 상품, 우리가 미국인들이 이제 돈을 쓰는 게 상품보다는, 물건보다는 서비스 시장으로,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때 못 겪었던, 못 즐겼던 서비스 시장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추세다. 그렇게 되면서 월마트라던가 타깃, 얘네들 매출도 많이 꺾였고, 물가율이 너무 비싸. 뭐 옥수수 식용유도 굉장히 비싸졌고, 뭐 식자재, 원자재, 뭐 밥 한 끼 먹는데 2만원 3만원에 막 그게 못 끝나.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지금. 렌트비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높아지는 원자재 가격, 에너지 가격, 그리고 식자재 가격, 생활비, 그냥 필수품, 요런 원자재 필수품들 가격이 올라가면서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1Q 어닝 때 이렇게 안 좋게 나왔죠. 우리 7월달, 8월달 아마존, 그리고 타겟, 얘네들 실적 발표할 겁니다. 근데 실적 발표 때 어떻게 나올까? 좋게 나올까? 좋지 않겠죠. 실적 발표 보나 마나. 자, 요거까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미국 밥값 정말 많이 올랐어요. JL님 혹시 미국 사시나요? 미국 사시면은 평균 밥값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원화로 계산해 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자, 그레이스케일 63만 7천개 비트코인, 이 수치가 2020년도 12월 이후 최저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보유량이 70몇만 개로 알고 있었는데 거의 한 10만 개 가까이가 줄은 것 같아요. 줄은 게 왜 중요하냐? 자, 코인 이슈가 여름에 최저점 나올 거다 말씀을 드렸고, 똑같이 6월달에 최저점 나왔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보고 있는 거는 7, 8월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이때 미국 EQ 어닝 기업 발표, 실적 발표 나옵니다. 그러면 그레이스케일 같은 기업들 누가 있을까? 비트코인 매도하는, 얘네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해도 매도했다는 기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바로 안 나옵니다. 시장에 영향을 줄까봐. 다 실적 발표 때, 재무제표 발표할 때 나와요. 자, 누가 있을까? 테슬라 있을 수 있겠죠. 일론 머스크 비트코인 뭐 좋고 도지코인 좋고 최근까지도 막 트윗 올리고 하죠. 믿으시나요? 우리 머스크 형님을? 작년에도 5월달에 비트코인이 좋다 긍정적인 얘기 딱 흘려놓고 그 다음 실적 발표 때 어떻게 됐어요? 비트코인 팔아서 수익 실현했죠. 돈 앞에서 진짜 얼굴 다른 게 우리 머스크 형님이에요. 이번에도 아마 팔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테슬라. 왜? 트위터 인수하는데 트위터 인수자금 일부를, 기존에는 테슬라를 담보로 주식 지분을 포함을 시켰었죠. 근데 이번에 가격을 깎고 나서 테슬라 주식 안 하겠대. 그럼 그 일부 금액만큼 본인이 현금을 갖고 이제 트위터를 인수했을 건데 현금이 어디서 났을까? 안 그래도 민주당 얘네들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데 뒤에서 밀어주는 자금들이 많을까? 일론 머스크? 비트코인 던졌겠지.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기존의 블록체인 채굴 업장들 다 너도 나도 힘드니까 비트코인 던졌겠죠. 요런 얘기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비트코인 우리 시장만에 또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 이더리움 예치된 기업들 연관되어 있는 애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갤럭시 디지털, NIDIG, 블록파이, 얘네들이 다 돈을 빌려줬죠. 그리고 이더리움 얘네 예치된 디파이 플랫폼들이랑 서로 돈을 서로 주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4억 달러, 1억 달러 이 정도 금액을 돈을 줬는데 못 받았어. 파산이 됐어. 그럼 그런 것들 다 재무제표에 나올 건데 좋을 수 있을까? 좋을 수 없겠죠. 자,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이런 애들 어떻게 나올까? 실적 거래량이 늘었을까? 거래량 줄었겠죠. 그럼 실적 발표도 전분기보다 더 안 좋게 나올 겁니다.
자, 미국 제일 싼 팁이 18%가 됐으니까요. 밥 한 끼 먹으면 팁을 한 18% 정도 드린다고. 이전에는 8달러, 9달러 하던 게 요즘은 제일 싼 게 12달러 이상. 거의 1.5배 이상 올랐네요. 괜찮은 거 먹으려면 18달러, 23달러. 그럼 괜찮은 거 먹으려면 한 3배 정도 올랐네요. 밥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미국 LA 살아요. 밥 한 끼에 12달러, 15달러 정도 됩니다. 한 2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거기다 좀 팁까지 또 하게 되면 18% 뒤집어집니다. 지금 미국 밥값. 이러다 보니까 소비를 줄여. 기존에는 우리 미국인들이 과자 뭐 먹나요? 프링글스 많이 먹나요? 프링글스를 먹는데 프링글스가 너무 비싸. 그래서 프링글스랑 좀 비슷한 거 생긴 거, 뭐 프링골스 이런 거. 프링글스는 뭐 한 봉지에 5,000원 만원 하면은 프링골스는 한 2,000원 3,000원에 싼 걸로. 지금 그런 그 제품들이 많이 떠오르고 있다고 하죠. 미국에서도 중저가 제품들이 많이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비 시장의 패턴이 바뀌고 있어요. 상품, 물건에서 서비스 그 상품으로 바뀌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는 괜찮은 제품들 이런 것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나라에서 돈을 찍어주니까 좋은 것들 먹어. 비싼 것들 먹고. 근데 이번 연도는 기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기름값 넣으려니까 기름값이 너무 무시 못해. 그리고 밥값도 너무 비싸. 소비가 당연히 줄면서 어떻게 돼요? 싼 거 찾게 되겠죠. 자, 넷플릭스 감원 450명의 직원이 해고당했다고 합니다. 유료 가입자가 11년 만에 감소했다 그래요. 그리고 콘텐츠 지출비 뭐 이런 것들, 광고 포함된 저가 서비스 출시, 비용을 절감을 하겠다고 합니다.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지 않았어. 우리 전분기 때 그 20% 가까이 빠졌죠, 넷플릭스가. 넷플릭스 가격, 그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온 거, 넷플릭스가 가격을 인상하고 이런 것들, 왜 그런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높아진 환율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호이니슈님, 넷플릭스랑 환율이랑 무슨 상관 있나요? 자, 넷플릭스가 매출의 총 100% 중에 60%가 미국 이외의 시장에서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만원을 벌면 6천원은 우리나라, 인도, 일본, 다른 해외 국가에서 발생이 된다고 해요. 40%는 미국에서 발생이 되고. 그러면 총 매출의 60%를 의존하는 매장 뭐라 그럴까, 시장이 다른 국가들인데, 지금 미국 이외의 국가들 화폐 가치가 떨어져 있죠. 환율이 1,300원이 넘었어. 그 뜻은 뭐예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미국 달러에 비해서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에 진출했어. 터키에 진출했네. 넷플릭스가 터키에 진출했는데 리라화가 폭락을 했죠. 아무리 터키에서 막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막 매출이 증가해도 법정화폐 가치가 막 45%, 50% 폭락하다 보니까 돈을 버는 것 같지가 않아. 매출은 10억 달러인데 실제로 환율 계산해봤더니 5억 달러밖에 안 돼. 4억 달러. 오히려 직원들 마케팅 비용 이런 것도 다 감안하면 손실이 더 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고, 한국 똑같죠. 일본 똑같고.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 같은 회사들, 수출 기업이에요. 넷플릭스도 수출하는 이런 기업들은 타격이 크다는 겁니다. 이번 연도 1월달에 그 주주들한테 발송한 그 발송서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냐면, 지난 6개월 동안 달러 강세로 올해 회사 매출에 10억 달러의 비용이 예상이 된다. 이거 뭔 뜻이에요? 6개월 동안 달러 강세로 인해서 10억 달러의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달러가 세서 실적에 타격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럼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강하면 좋을까? 달러가 빠지면 좋을까? 약하면 좋을까? 이런 미국에 있는 수출하는 기업들은 달러 강세가 안 좋습니다. 미국 기업들한테는. 자, 그럼 미국 기업들, 수출 기업들 탑10, 뭐 애플이 있을 거고, 그리고 포드, 뭐 제너럴 모터스, 그리고 뭐 존슨앤드존슨 이런 그 화장품 있죠. 그리고 인텔 뭐 이런 애들, 수출하는 기업들은 달러가 강세면 좋지 않다는 겁니다. 2개 팔 거 1개밖에 못 팔고, 또 1개도 비싸다고 안 사.
수출 힘들다는 거예요. 수출길이. 그렇게 되면 얘네들 실적 발표 7월달 8월달에 좋을까? 애플이랑 이런 애들 좋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미국 마트라던가 슈퍼마켓 이런 체인들 기업들 아마존, 뭐 타겟, 코스트코 이런 애들 실적 발표를 한대. 7월 8월달 어떻게 나올까? 타겟이 이제 미국 월마트 다음 2등인데 EQ 어닝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료비와 유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올해 운송비에서 10억 달러를 추가로 지출한다. 이게 뭔 뜻일까? 우리가 마트에서 이제 상품을 사고 뭐 식용유를 사고 그런 서비스 그 물건들을 사는 가격에 운송비라던가 뭐 원자재 뭐 재료라던가 이런 것들 수출 수입이라던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마트에 가서 상품이 진열되어 있으려면 뭐 상품을 제조한 곳에서 공장에서 운송을 해야겠죠. 근데 기름값 올라가고 그리고 또 운송을 해줄 또 트럭커들이 없어. 인건비가 올라가. 기존에 생각지도 못했던 10억 달러가 추가로 지출이 됐다는 겁니다. 에너지 원자재 올라가면서 인건비 올라가면서 연료비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운송비에서만. 그리고 물건값이 비싸다 보니까 소비가 줄어들고 있죠. 월마트랑 타깃이 안 좋게 나왔어. 전 분기에서. 그 뜻은 뭐예요? 미국 GDP의 약 4분의 3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소비가. 월마트 플러스 타겟이 미국 GDP 4분의 3을 차지하는 소비라고 해요. 얘네 둘이가 좋게 나오지 않다는 건 뭐예요? 미국 시장 지금 소비가 위축이 되어 있다는 걸 뜻합니다.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7월달, 8월달 기대해볼 만한 거 기대라고 표현을 할게요. 우리 코인니시 가족분들한테 기대지. 미국 EQ 어닝 쇼크 일어날 가능성 굉장히 높다. 7, 8월 어닝 쇼크 일어날 가능성 굉장히 높다. 아마 미국 주식 뭐 하시는 분들한테는 7월달 8월달이 어떻게 보면 좀 최저점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셨죠? 7월달 8월달 어닝 쇼크 일어날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인다. 요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7, 8월 자 시그널.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